네, 반갑습니다. 저는 경상대학교 수의학과 수의조직학 연구실에서 석박 통합과정을 밟고 있는 대학원생 박동주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 시간에 우선 저희 학교에서 배우는 다양한 이제 수의학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중에서 이제 기초 예방 수의학 분야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어떠한 분야에 진출할 수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고자 이 강의를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선배이고요. 학번은 1, 2학번인데 이제 저희 경험들을 토대로 이 강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좀 라떼의 내용이 많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이해해 주시고 그냥 선배의 조언이라고 생각하고 네, 이 강의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번 강의는 크게 두 파트로 나뉘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수의학과의 첫걸 그러니까 수의학과에 입학하였을 때부터 수의학과를 졸업할 때까지의 과정을 쭉 설명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서는 이제 수의학과를 졸업하고 수의사 면허를 취득한 뒤에 어떠한 수의사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특히 기초 예방 수의학 분야에서는 어떠한 분야에서 종사하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제가 여러분들께 여쭤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왜 수의학과에 오셨는지. 네,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한데요. 여러분도 다 이제 동기들이랑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수의학과로 어떻게 진학하게 됐는지도 물어보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네, 이제 수의학과로의 진학 계획은 이제 다양할 텐데, 또 가장 많이 듣고, 이제 가장 많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동물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음. 거기서부터 수의학과의 진학 계기가 시작한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반려동물으로 이제 고양이를 키우고 있고, 또 수의학과에 오시는 많은 분들도 집에서 이제 반려동물을 많이 이제 기르고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계기로 수의학과에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또 그 다음으로는 이제 특정 수의학 분야에 대한 관심, 그러니까 뭐 야생동물 수의사라든지 아니면 뭐 수생동물에 대한 수의사라든지 이런 네, 특정 수의학 분야에 대한 관심 때문에 네, 오시는 분도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입학할 당시에는 한참 이제 야생동물 수의사가 이슈가 많이 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수시로 입학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이제 면접을 볼 때 다 야생동물 수의사가 되고 싶고 야생동물 수의사가 꿈이고 이런 내용의 면접을 많이 이제 보았다고 하네요. 여러분들이 이제 입학할 때는 또 보면은 요즘에 EBS에서 뭐 새나개라든지 다양한 이제 동물 행동학과 관련된 네, 그런 프로그램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보고 수의사가 이런 일을 하고 이런 일이 참 멋있구나라고 생각해서 들어오시는 분도 네,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주변인들의 추천이 있을 텐데 뭐 주변에 뭐 친척이나 지인분들이 수의사라든지 아니면은 뭐 수의사 아니더라도 뭐 수의사라는 직업이 이렇게 좋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여러분들께 추천을 해주신다든지 뭐 그런 주변인들의 추천이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뭐 다른 과에서도 많겠지만 자신의 성적에 맞춰서 오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네, 어떻게 됐던 이제 수의학과에 진학을 하게 되었으니까 자신의 계기를 한번 되돌아보면서 이제 수의학과에서 이런 것들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것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우선 어떻게 해서 이 수의학과에 오게 되었냐면요. 음, 제 주변 친척분 중에 연구직에 종사하고 계시는 수의사분이 계셨는데 이제 그분께서 저에게 한번 수의학과를 가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추천도 해주셨고, 그리고 아마 대부분 입학하신 분들이 이과이실 텐데 뭐 이과면은 한 번쯤은 또 과학자에 대한 꿈이 있잖아요. 저도 그런 꿈이 있어서 또 연구자가 되고 싶었고, 또 그래서 생명공학이나 뭐 화학공학 이런 쪽으로 네, 원래는 이제 진학을 하려고 마음 먹고 있다가 주변 분들이 이제 연구자로서 어떤 수의사의 메리트가 있다, 이러이러한 메리트가 있다라는 것을 듣고 수의학과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한번, 네, 왜 수의학과에 오시게 되는지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대면 강의였다면 제가 직접 여러분들께 여쭤봤겠지만 지금 비대면 강의라 이렇게밖에 물어보지 못하는 게 조금 아쉽네요. 네, 이제 드디어 여러분들이 이제 수의학과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아시다시피 수의학과는 2년의 예과 과정과 4년의 본과 과정을 거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예과 1학년이죠? 네. 예과 2학년 2년 동안은 수의학을 배우기 전에 기초 과학들, 그러니까 생물학, 화학 이런 것들이랑 교양 지식을 습득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지금은 교양 과목을 많이 듣고 있죠? 그리고 이제 예과 2학년이 되면은 또 조금 더 수의학과 가까운 그런 과목들을 배우게 됩니다. 뭐 수의학 용어라든지 동물 영양학이라든지 네, 이런 과목들이요. 그리고 이제 본과 4학년이 있죠. 네, 본과에 이제 진입하게 되면은 드디어 수의학과 아주 그냥 관련된 그런 전반적인 지식들을 습득하게 됩니다. 이제 본과 때 배우는 수의학을 이렇게 대략적으로 제가 분류를 해봤는데요. 이제 우선 기초 수의학 같은 경우에는 네, 수의해부학, 수의조직학, 생화학, 생리학 등 이제 그런 기초적인 수의학의 기초가 되는 과목들을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예방 수의학에서는 네, 세균, 바이러스 전염병학, 그리고 수의병리학, 공중보건학 이런 과목들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임상수의학,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진료, 뭐 치료 그런 것과 관련된 이제 수의학인데 보시면 외과, 내과 영상 우리가 흔히 접해 미디어에서 많이 들어보는 네, 그런 과목들을 배우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뭐 의사는 의료법을 따르게 돼 있고 약사는 약사법을 따르게 돼 있거든요. 수의사도 마찬가지로 수의사법이 따로 있는데 이 수의사법에 대해서 배우는 수의법규가 있고 또 동물의 진료부터 실험동물을 다루는 것까지 이제 통틀어서 동물에 대한 기본적인 윤리가 바탕으로 깔려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동물 윤리를 배우는 동물 윤리학 등이 있습니다. 네, 이런 예과 2년과 본과 4년 과정을 거치게 되면 결국에 우리가 가장 최종적으로 되어야 할 것은 바로 수의사겠죠? 네, 그래서 최종 목표는 수의사 면허를 취득하는 이 수의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수의예과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무엇을 해야 될지 아직 자기가 잘 계획을 짜신 분도 있겠지만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우선은 뭐 이제 고등학교와는 다르게 대학교에서는 어떤 과목을 들어야 될까? 이제 무슨 교양을 이제 선택을 해야 될까 하는 그런 고민도 있을 거고 또 비교적 자유롭게 동아리 활동도 할 수 있는데 이 동아리 활동 해볼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대학생이 되고 성인이 되었다 보니까 아르바이트를 할 수도 있고 그 아르바이트로 돈을 벌어가지고 뭘 해볼까 이런 고민도 있으실 거예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세 가지를 그냥 뭐든 다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한 번쯤 해볼 수 있는 과정이 이제 수의예과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선 수의예과에서 가장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기가 원하는 그런 다양한 교양 과목을 듣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왜냐하면은 이제 예과 2년 과정 동안에서는 유일하게 교양 과목을 들을 수 있는 시기거든요. 본과 4년 과정에서 과목을 들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필수 필수 전공 과목이 거의 이제 시간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교양 과목을 넣을 수 있는 틈이 없어요. 그래서 이 교양 과목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예과 과정 때도 그랬고 요즘 예과 학생 후배들한테도 이제 물어보면은 다 어떤 교양 과목이 학점을 잘 주는지 어떤 교양 과목이 듣기 편한지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좀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예과 과정에서 물론 성적을 뭐 중요시 여겨야 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너무 성적에 얽매여서 교양 과목을 선택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진짜로 관심 있는 교양을 꼭 들어보시길 권장합니다.
특히 뭐 스포츠 분야에 관심이 있다면은 이 스포츠 뭐 스키 제가 예과 과정 때는 스키나 요가 같은 그런 스포츠 분야에서의 교양 과목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교양 캐사 과목을 잘 찾아보시고 네, 요런 분야에 관심이 있다면 꼭 한 번쯤은 들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또 아무래도 수의학과 이렇게 딱 진학을 하고 나서 자기 동기들이랑 같이 많이 이제 뭉쳐서 다니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좀 이렇게 자기랑 이제 같은 동기들이랑 다니는 것도 좋지만, 다양한 학과의 학생들과 교류를 해보는 것도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이제 본과 4년 과정 동안은 다른 학과 학생들과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진짜 전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과 2년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학과의 학생들과 만나보고, 아, 이 학과에서 무슨 일을 하는구나, 이 학과에서 뭘 배우는구나, 또 이런 학과의 학생들은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하고 뭐 다양한 경험을 해보면 또 즐거운 예과 생활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필수 교양 과목이 여러분들 있죠. 생물학, 화학, 유기학 이런 것들. 요런 필수 교양 과목이 이제 괜히 필수 교양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수의학과 과정에서 네, 특히 기초 수의학 분야에서 이런 필수 교양 과목은 진짜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그때 배우는 동안에 다시 그것들을 되돌아보기엔 너무 시간이 부족합니다. 본과 과정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과에 있는 필수 교양 과목들은 꼭 공부를 열심히 해두시고 학점도 좀 챙겨 두시길 바랍니다. 네. 이때는 좀 놀지 말고 교양 과목을 충실히 들어봅시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여러 가지 교내 활동을 해보시는 걸 전 추천드려요. 이제 학교 안에서 우리 경상대학교 처음 들어오셨을 때 학교를 쭉 둘러보시면 학교가 굉장히 넓고 건물도 많고 이런 걸 보셨을 거예요. 네, 이렇게 학교가 넓은 만큼 학교 안에서 할 수 있는 활동도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특히나 이제 동아리 활동을 여러분들 학기 초에 이렇게 안내를 받으셨을 거예요. 학교에서 이제 동아리 홍보를 하는 시기가 있으니까 그때 한번 보셨을 텐데, 이제 이 동아리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시기는 저는 딱 예과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본과 과정에서도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겠지만, 동아리 활동을 하려면 정말 부지런하게 시간을 내어야만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과 과정 동안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동아리 활동을 꼭 한번 해보세요. 수의과 대학 안에 이제 여러 가지 동아리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밴드 동아리 이러면 뭐 기생충, 그리고 또 뭐 동물복지 모임 동복모라든지, 아니면은 또 학술 동아리인 이제 영양주사도 있고, 네, 또 댄스 동아리도 있고, 뭐 풍물 동아리인 한소리도 있고, 뭐 이렇게 다양하게 있을 텐데, 이런 수의과 대학 내의 동아리도 있고, 또 학교 중앙 동아리에는 제가 지금 셀 수 없을 만큼 다양한 분야의 동아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동아리에서 한번 활동을 해보시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의 동아리는 일찍 가입할수록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탁구 동아리를 했었는데, 이제 동아리에 가보니까 그 기수 약간 문화라고 해야 될까요? 기수 문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기수에 있는 이제 동기들끼리 친해지게 되기 마련인데, 너무 좀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조금 친해지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뒤늦게 동아리에 가입하면 그 사람들과 섞이기도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래서 예과 과정에서 이제 동아리를 가입해서 네, 자기가 원하는 분야의 이제 취미 활동을 열심히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는 교내 근로장학생 활동이 있는데요. 이제 여러분들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고 싶은데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면은 뭐 면접도 봐야 되고, 그리고 또 뭐 계약서도 작성해야 되고, 또 이 사장님이 좋은 분인지 안 좋은 분인지, 일이 어려운지 쉬운지 이런 것들이 막 따져야 할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아르바이트가 이제 부담이 되면은 교내 근로장학생 제도를 한번 활용해 보세요. 이 근로장학생 이제 제도에서는 뭐 학교의 다양한 기관들, 뭐 도서관, 그리고 학과 사무실, 뭐 동물병원 이런 곳에서 이제 학과 보조 업무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여기 뭐 동물병원이나 특히 동물병원 학과 사무실 같은 경우에서는 학과에서 어떤 생활을 하는지, 또 어떤 강의를 하는지, 어떤 실습을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들을 수 있고, 동물병원에서도 마찬가지로 병원 업무에 대해서 아직 뭐
정확하게 공부를 해보진 않았겠지만 그래도 아 병원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씩 경험해 보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내 근로장학생 활동도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여행 아르바이트 봉사활동 이런 교회 활동도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네. 동기들이랑 함께 즐겁게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시기도 아무래도 예과 과정이 가장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본과에서는 동기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이라면 시험 공부, 뭐 같이 실습, 보고서 작성 이런 것들이 주된 것 같은데 뭐 이런 것들은 뭐 재미로 치자면 그렇게 재미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동기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여행이나 봉사활동들은 그런 곳에 많은 시간을 내어서 해야 되는 그런 활동을 많이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수의학과로서의 약간 수의학과 학생으로서의 경험을 하고 싶어서 동물병원이나 연구기관 등의 실습을 하고 싶은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예과 과정에서는 이런 기관 등에 대한 실습은 실습의 의미라기보다는 진짜 견학의 의미? 그냥 보고 아 그냥 이런 곳이구나 이러이러한 일을 하는 곳이구나 라고 대충 수박 겉핥기식으로 밖에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본과 과정에서 좀 더 수의학에 대한 공부를 하고 나서 견학 이제 실습을 가더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예과 과정 때 실습은 저는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네, 여기 사진에 보시면 이제 수의대 동아리 동북모 동물복지 모임에서 유기동물 보호소 봉사활동을 가거든요. 네, 이렇게 뭐 동기들이랑 다 같이 봉사활동도 해보고 그리고 또 교내에 있는 동물 보호소도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동아리 활동도 하면서 아, 뭐 동물은 이렇게 관리해야 되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도 조금 배워보고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드디어 여러분들이 수의예과 2년 과정을 마치게 되면은 본과에 진입을 하게 되지요. 네, 이 본과에 진입하게 되는데 이 진입할 때는 그냥 싱겁게 본과 1학년이 됐다가 아니라 여기 수의과 대학 본관의 멀티미디어실 가장 이제 학생들을 많이 수용할 수 있는 이 강의실에서 진입식을 하게 됩니다. 이 진입식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은 본과 4학년 선배가 1학년 후배에게 가운을 입혀주게 돼요. 네, 이렇게 가운을 입혀주면서 뭐 작은 덕담도 해줄 수 있고 뭐 선후배 얼굴도 한 번씩 볼 수 있고 이러한 진입식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드디어 이제 수의학과 본과 1학년이 되게 됩니다. 이제 예과 때 한 번쯤 이 수의학과 본과에 대한 이야기를 선배들에게 많이 들었을 거예요. 네, 이제 본과 생활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는 시험도 엄청 많고 과제도 엄청 많고. 네. 우선은 예과 과정에서 우리 교양 과목을 듣게 되면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쵸? 네. 이제 본과 과정에 오게 되면은 그런 중간고사, 기말고사의 어떤 경계랄까? 그런 것들은 없고 1차, 2차, 3차, 4차 시험 막 이런 식으로 시험들이 아무래도 예과 과정에 비해서는 꽤 많죠. 과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전공 수업을 듣다 보면 발표하는 과정도 많아요. 네. 그리고 또 각 과목당 실험 실습이 항상 다 같이 있거든요. 대부분 과목에서. 그러니까 이런 실험 실습들도 많은 거고 또 유급 제도에 대해서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본과 1년 과정에서 한 과목이라도 F를 받게 되면은 그 과목을 재이수하기 위해서 1년 더 있어야 되는 그런 요구. 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예과 때 그랬고 여러분들도 아마 아 본과에 들어가면은 너무 많은 공부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랑 부담감이 있어서 조금 무서우실 수도 있을 거예요. 어 일단은 두려움보다는 본과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차근차근 어떤 과목을 배우는지 들어보시고 한번 그 무서움을 조금 내려놓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과목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과 1학년 때는 이제 세균학, 생리학, 조직학, 생화학, 해부학 이런 과목들에 대해서 배우는데 얼핏 보면은 이들 과목이 다 무슨 관련이 있지? 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다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우선 본과 1학년 과정에서는
모든 과목에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바로 기초 수의학을 다룬다는 점입니다. 네, 이 기초 수의학이란 무엇이냐면은 수의학에서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그런 지식과 내용을 다루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수의생리학을 배우게 되는데요. 수의생리학은 동물의 정상 기능과 그 조절 기전을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말 그대로 생물의 이치를 탐구하는 학문인데요. 이 세포에서부터 뭐 조직, 기관, 그리고 개체에 이르는 그런 생체 현상에 대한 개체 생명 현상을 이해하려는 것이 이 수의생리학의 목표입니다. 네, 수의생리학의 대표적인 이제 실험 실습은 이제 용혈 실험이 있는데요. 이 용혈 실험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 세포 외의 삼투압에 따라서 세포의 형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네, 이런 것들을 확인한 실험인데, 즉 동물의,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동물의 정상 삼투압은 이렇게 유지되어야 하고, 그리고 삼투압이 비정상적으로 조절되었을 때 세포가 이렇게 변화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알게 되겠죠. 네. 다음으로는 수의생화학이 있습니다. 수의생화학은 생물학과 화학을 이제 중간에 위치하는, 네, 그런 과목이죠. 즉 이제 생물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이제 현상이 있을 텐데 그거를 이제 화학적으로 이해하는 학문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수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뭐 동물을 치료하기 위해서 약물을 투여하는 경우도 있겠죠. 네. 이러한 약물을 투여한다든지 아니면 동물의 질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체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필요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의생학을 배우게 되는데, 수의생학 실습에서 제가 대표적으로 사진 하나 붙인 게 이 웨스턴 블랏 실험이에요. 웨스턴 블랏 실험은 뭐냐면은 조직이나 세포로부터 단백질을 추출해내고 그 단백질 중에 어떤 종류의 단백질이 발현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그런 실험입니다. 즉 이런 분자 단위에서의 어떤 생물 현상을 확인하는 그런, 네, 과목이 수의생화학이고요. 다음으로는 수의세균학이 있습니다. 우리 세균은 잘 아시다시피 질병을 일으키게 되는 이제 병원체 세균을 주로 다루게 되는데요. 이 세균성 질병에 대한 원인, 역학, 병원체 특성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세균의 특성을 알아야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 세균의 특성을 배우는 과목이 바로 수의세균학입니다. 수의세균학에서는 대표적인 실습으로는 세균을 직접 배양해보고, 그리고 이 배양한 세균이 어떠한 종류의 세균인지를 동정하는 그런 실험이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제가 전공하고 있는 이 수의 조직학이 있는데요. 수의 조직학은 동물을 구성하는 장기나 조직의 미세한 구조를 현미경으로 확인하고 그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연구하는, 네, 그런 학문입니다. 네, 이를 통해서 동물의 종류별 조직, 세포의 구조와 기능, 그리고 발생 과정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이 수의 조직학인데요. 여기 사진에 보시면은 이 사람들이 다 줄지어가지고 현미경 앞에 서서 무언가를 적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네. 이게 이제 수의 조직학 실습에서 우리가 조직 검체를 확인할 때 이제 현미경으로 확인하게 되는데, 이 검체를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이게 무슨 조직인지를 적어 나가는 그런 이제 시험이 있거든요. 네. 흔히 말하는 땡시라고 부르는데 이 시험을 치는 장면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수의 해부학이 있는데, 수의 해부학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동물을 직접 육안적으로 구성하는 조직이나 기관을 확인하는 그런 학문이에요. 육안적이라는 건 직접 눈으로 이제 관찰하는 거를 말하고, 저희 학교에서는 이제 소, 돼지, 개, 말, 그리고 닭을 이제 직접 해부해보고 그 실습 과정을 거치게 되거든요. 네, 이를 통해서 임상이 필요한 기초 해부학적 지식을 이제 습득하게 되는 것이죠. 네, 이제 본과 2학년 때는 수생생명의학, 수의바이러스학, 수의양리학, 독성학, 기생충, 역학, 실험동물의학 등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요. 이 과목들도 다 한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바로 뭐냐면 이제 이 2학년 과정에서 예방수의학을 주로 다루게 됩니다. 우선 이 예방수의학은 동물에게서 발생하는 다양한 병의 예방에 중점을 둔 수의학의 분야인데요. 네, 여기 제가 이 예방수의학에 있는 과목 하나하나를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생생명의학 같은 경우에는 어류, 갑각류, 폐류 등 각종 수생동물에서 발생하는 질병을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수생 질병의 원인체, 역학 등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방지 대책에 대한 연구를 이제 하는 것이 수생생명의학인데요. 이 수생생명의학 과목에서는 이제 양식장, 견학 실습이 있어요. 이 양식장에서도 이제 많은 물고기들을 키우게 되는데 이제 이 물고기들이 어떻게 이제 생장해 나가고 그리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약물을 사용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의사로서 공부를 해야겠죠. 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공부하는 이제 곳이 바로 수생생명의학입니다. 다음으로는 수의 바이러스학이 있습니다. 수의 바이러스학에서는 바이러스의 기본적인 구조 특성, 그 세포와의 상호작용, 병원체로서의 기능, 병원 형성 그런 것들을 다루는 학문인데요. 네, 수의 바이러스학에서의 대표적인 이제 실습으로는 바이러스를 직접 검출해보고 이것들을 동정하는 실험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수의 기생충학이 있는데요. 기생충은 보통 뭐 사람에서는 우리가 흔히 기생충이라고 기생충에 의해서 걸리는 질병을 생각해 보면 뭐 간흡충, 간 디스토마라고 흔히 부르죠. 그리고 뭐 말라리아라든지 그런 질병이 있을 거예요. 이제 사람에서는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잘 걸리는 일이 드물지만 동물 같은 경우에는 은근 이제 기생충으로 인해서 생기는 질병 때문에 병원을 이제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기생충학도 꽤나 중요한 과목입니다. 이제 기생충학에서는 동물의 기생에서 이제 질병을 일으키는 기생충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학문입니다. 네. 이 기생충학에서 대표적인 실습으로는 직접 동물의 분변을 들고 와서 이 분변에 기생충 알이 있는지 그것을 검출하는 이제 실습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이 기생충학을 들을 때는 제 동기의 고양이 분변에서 한번 편충의 네, 알이 나왔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웠던 실습으로 기억에 남아서 여기 사진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수의 양리학이 있습니다. 수의 양리학은 동물을 대상으로 약물을 어떻게 투여하는지 그 투여부터 그리고 어떻게 대사되고 어떻게 효과가 일어나고 그리고 배설되는 것까지 그러한 약물의 투여부터 배설까지의 작용 기전과 치료법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네. 수의 양리학은 아무래도 우리가 약의 종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외워야 되고 그뿐만 아니라 이 약물을 투여했을 때의 효과, 약물의 그리고 부작용 등에 대해서도 전부 외워야 되기 때문에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힘든 과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이 양리학 실습에서는 약효 평가 실험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어떤 약물에 대한 항산화 능력을 네, 확인하는 그런 실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수의 독성학이 있는데 이 독성학 같은 경우에는 동물에서 어떤 물질로부터 노출되었을 때 생체 내에서 독성이 일어나고 그 독성이 일어나는 뭐 기전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관하여 공부를 하는 학문입니다. 수의 독성학에서의 이제 대표적인 실습 중 하나로는 어, 실험 동물에 사염화탄소를 투여해가지고 간 독성을 일으켜서 이 간 독성 동물 모델을 제작하는 실습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간의 이제 유관적 모습부터 그리고 간에서의 어떤 간 수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아, 동물 모델이 이렇게 제작되면 이러한 효과가 있구나, 아니 이러한 독성이 있구나에 대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실험동물 의학이 있는데요. 이제 우리는 수의사로서 물론 동물의 진료나 치료도 중요하겠지만은 이제 실험 동물로부터 어떤 실험을 하게 되고 그것의 결과를 정리하고 이런 것들 그런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수의사로서. 그래서 실험 동물을 사용하는 방법, 관리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미생물 제어, 환경 제어, 동물 복지 이런 것과 관련된 기초적인 네, 실험 동물 의학을 네, 다루는 학문입니다. 네. 어, 이제 대표적인 실습으로는 실험동물을 어떻게 보정하는지, 실험동물을 보정을 잘 해야만 투여도 제대로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보정과 투여법에 대한 실습을 하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본과 3학년에서 이수하는 과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과 3학년의 이수 과목을 살펴보시면 공중보건학이나 병리학, 식유위생학 등과 같은 예방수의학 분야의 과목도 있지만 외과학, 영상의학, 내과학과 같은 임상 과목도 병행하여 같이 듣게 됩니다. 지금부터 본과 3학년 과목에 대해서 간략한 소개를 그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앞서서 임상수의학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동물의 병에 대한 진료와 치료에 중점을 둔 수의학 분야를 말합니다. 네, 우선은 본과 3학년 과정에서의 수의 공중보건학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수의사로서 해야 되는 역할 중에 하나가 방역과 검역인데 이 방역과 검역에 필요한 지식들, 즉 식품위생이나 역학, 인수공통 전염병을 포함한 다양한 질병에 대해서 그 진단 방법과 그리고 병원성, 그리고 항생제 내성 등과 관련한 학문을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의 공중보건학 시간에는 도축장 견학이나 다양한 이제 뭐 우유 회사라든지 이런 곳에 견학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견학을 통해서 도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유는 어떻게 가공되어서 생산되는지, 그리고 검역과 방역에 대한 간략한 설명 이런 것들을 듣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수의병리학이 있습니다. 수의병리학이라는 것은 병리학이라는 단어 자체가 병의 이치에 대해서 배우는 학문이라는 뜻인데요. 수의병리학은 동물에서 발생하는 전염성이나 비전염성 그리고 종양에 대한 다양한 이제 질병에 있어서의 조직학적 기법으로 정확한 진단을 제공하는 학문입니다. 네, 병리학 실습에서는 대표적으로 부검 실습을 하게 되는데요. 특정한 질병에 걸린 동물을 상대로 이제 죽은 동물을 데려와서 이제 부검을 통해서 어떠한 병변이 있고 어떠한 병인지 진단까지 내리는 그러한 실습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수의 전염병학이 있습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수의 세균학이나 수의 바이러스학에서는 세균과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지식에 대해서 배웠다면 전염병학은 이러한 세균 바이러스의 기본적 지식을 토대로 이 원인체의 특성과 역학적 특성 그리고 임상 증상 등을 바탕으로 이제 진단과 예방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분야입니다. 이 전염병학에서 우리 요즘에 코로나19에 대해서 진단을 내린다든지 아니면 이 코로나19에 걸렸다는 것을 판독하기 위해서는 샘플을 통해서 PCR 검정을 하게 되죠. 이 PCR을 통해서 바이러스를 검출할 수 있는 그런 네, 내용에 대해서도 실습을 하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수의외과학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의외과학에서는 동물에서 발생하는 질환 중에 외과적 처치, 주로 이제 수술을 의미하는데 수술을 필요로 하는 질환과 마취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우리 동물에서는 외과적 처치를 필요로 하는 질환이 몇 가지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슬개골 탈구라든지 대퇴골두 이용성과 같은 이제 뼈 질환에 있어서는 수술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수술과 관련해서 외과 수술 실습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수의내과학이 있습니다. 수의내과학은 동물의 진료, 질병의 진단, 그리고 치료 계획의 수립, 또 입원 환자에 대한 관리 등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수의내과학 실습에서는 대표적으로 동물을 검사하는 검사법에 대해서 실습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 검사법에는 청진이나 내시경, 내시경 등과 같은 기법으로 검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실습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수의 영상의학이 있습니다. 수의 영상의학은 여러 가지 질환을 방사선 촬영이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MRI, CT와 같은 기법을 통해서 질병의 이상 여부를 알아내는 학문입니다. 수의 영상의학의 실습에서는 대표적으로 X선 영상 촬영을 하는 방법과 이 촬영한 결과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실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마지막 학년이죠. 본과 4학년에서의 이수 과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본과 4학년에서는 특별한 이제 강의가 있는데 임상 로테이션이라고 해서 각 이제 동물병원에 있는 각 과를 돌아다니면서 직접 병원에서 어떻게 진단을 하고 진료를 하고 치료를 하는지에 대해서 눈으로 볼 수 있게 되는 이제 수업입니다.
이러한 임상 로테이션과 함께 앞서 말씀드린 임상 수의학 과목을 이수하게 되고, 특히 2학기 때에는 수의 법규에 대해서 배우기도 합니다. 어, 본과 4학년 2학기는 비교적 빠르게 종강을 하게 되고, 4학년 2학기 마지막쯤부터 국가고시를 칠 때까지는 이제 국가시험에 대한 공부라든지 졸업시험에 대한 공부를 주로 하게 됩니다. 네, 이제 본과 4학년이 끝날 쯤에는 졸업시험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치르게 되는데, 이 졸업시험이라 하는 것은 대학교를 졸업하기 위한 시험입니다, 말 그대로. 이 시험을 통해서는 수의 학사학위 DVM을 이제 얻게 되는데요. 이 DVM이라고 하는 것은 Doctor of Veterinary Medicine, 그러니까 수의학 이제 의사, 박사라고 할 수 있죠. 네, 이 학위를 이제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이름 앞에 이 DVM이라는 세 글자를 항상 붙이면서 소개를 하게 될 거예요. 이제 수의학사 학위를 취득하게 되면은 국가고시에 이제 응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제가 적어뒀다시피 수의학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거나 6개월 이내에 학사 학위를 취득할 예정인 사람만이 수의사 국가시험에 이제 응시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국가시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까부터 계속 국가고시라고 잘못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은 이제 국가시험이라는 말로 변경이 되었고, 이 수의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국가시험을 치러야만 수의사 면허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국가시험은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1교시에는 기초수의학 100문제, 2교시에는 예방수의학 100문제, 3교시에는 임상수의학 130문제, 4교시에는 수의법규와 축사학 20문제로 총 350점 만점의 시험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과락 40%, 평락 60%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과락 40%는 각 교시당 문제를 40% 이상 맞춰야만 합격을 할 수 있고, 평락은 이 모든 시험을 통틀어서 60% 이상은 맞춰야, 즉 350점 만점에서 210점 이상을 맞추어야만 통과를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까 이제 본과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배우는 과목을 설명하면서 보셨던 과목들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1교시에는 기초수의학, 즉 수의생리학, 수의양리학, 수의독성학, 수의생화학, 수의해부학, 수의조직학 이렇게 있고요. 2교시에는 예방수의학, 즉 수의병리학, 수의전염병학, 수의미생물학, 조류질병학, 어류질병학, 기생충학, 실험동물의학, 수의공중보건학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3교시에는 임상수의학, 수의내과학, 수의외과학, 영상진단의학, 수의산과학, 수의임상병리학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4교시에는 수의법규, 그리고 수의산과학과 축산학이 있습니다. 네, 이 4교시가 사실은 좀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왜냐하면 딱 20문제밖에 없기 때문에 과락 40%를 20문제 안에서 이제 면해야만 합격을 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해서 국가 시험까지 모두 다 치르고 여러분이 이제 수의사가 되었습니다. 이 수의사 면허증을 제가 한번 찍어서 이렇게 붙여 보았는데요. 이거 제 면허증인데 이름과 뭐 사진은 가렸습니다. 이 수의사 면허증에는 이제 수의사 면허증이 발급된 순서를 이제 맨 위에 제 몇 호로 이제 두었고요. 그리고 뭐 이름 생년월일이 있고, 이 수의사 면허증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급이 되게 됩니다. 네, 저는 이제 18,963호인데 여러분은 이제 한 2만 번대가 넘게 수의사 면허를 얻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이렇게 수의사가 되면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해보았는데, 임상 분야에서는 반려동물 수의사, 야생동물 수의사, 산업동물 수의사. 이 산업동물이라 함은 우리가 이제 말 그대로 다른 말로는 이제 대동물 수의사라고도 하는데요. 소나 돼지, 닭, 말 등에 대한 수의사를 산업동물 수의사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방역 및 검역에서의 수의사들, 즉 공항 검역에서의 검역관,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종사하고 계시는 수의사분들 의미하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축산물 위생은 수의직 공무원이나 도축장에 계시는 방역관 선생님들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는 실험동물 분야에서는 실험동물을 관리하는 실험동물 관리 수의사라든지 기초과학의 연구원으로 종사하고 계시는 수의사분들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는 학계에서 우리가 앞으로 많이 마주치게 되실 교수님들이나 강사분들이 계시겠고요. 다음으로는 수의학 관련 사업, 즉
사료회사나 제약회사, 백신 제조 회사에서 이제 종사하고 계신 수의사분들도 계십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수의사가 되기 위해서 맨 처음에 수의학과를 입학함으로 해서 수의예과부터 수의본과 4년, 4년 그리고 이제 졸업을 하고 수의사 국가고시를 치르게 되는 것까지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는데요. 네, 다음 동영상에서는 이제 수의사가 된 뒤로 어떤 수의사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기초 예방 분야에서 수의사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